엄마와 장어국. 손정원. 엄마, 나 그거 안 먹는다 했대. 먹지 마라. 얼마나 맛있는데. 엄마 혼자 다 먹을 끼다. 장어국을 끓이겠다며 엄마가 살아있는 장어를 사왔습니다. 평소 몸이 허약한 저를 위해 엄마가 마음 먹고 장어국을 끓이기로 한 겁니다. 그런데 좀 있다가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. 텔레비전을 보다가 놀라 마당으로 나왔습니다. 엄마가 커다란 냄비 뚜껑을 부여잡고 장어랑 사투 중이었습니다. 엉덩이를 쭉 뒤로 빼고는 고개는 옆으로 돌린 채 냄비 뚜껑을 누르는데 장어 힘이 얼마나 좋은지 결국 장어가 탈출했습니다. 엄마는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미끄러운 장어를 잡으러 쫓아다녔습니다. 결국 장어와의 전쟁은 엄마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. 맑게 고아진 장어는 국이 되어 제 앞에 놓였습니다. 엄마 혼자 다 먹겠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었지요. 정성을 들여 만든 장어국이지만 저는 비릿한 냄새 때문에 먹는 게 곤욕이었습니다. 매일 아침 안 먹겠다고 떼를 써도 소용없었습니다. 먹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내겠다고 했으니까요. 그렇게 한 달 내내 장어국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때문인지 몰라도 이후 잔병치레가 많이 줄었습니다. 장어 때문이 아니라 엄마의 정성 덕분에 몸이 좋아진 거지요. 엄마는 평소 비린내에 민감해서 일반 생선도 잘 만지지 못하고 먹지도 않는데 저를 위해 비린내를 몇 시간씩 맡아가며 장어국을 끓인 것이었습니다. 결혼하고 엄마와 통화할 때면 가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. 아유, 내 그때 징그러 죽는 줄 알았다 이가. 지금 말하면 뭐 난다.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려 했느냐 물으니 엄마가 그럽니다. 사실 네 가졌을 때 감기가 와 기침을 많이 했다 아이가. 약도 못 먹고 계속 기침을 했는데 그래서 네가 몸이 약한 거 아닌가 해서 그게 미안해서. 저 잘못되라고 엄마가 장어국을 먹인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계모 아니냐며 투정 부렸던 어린 날의 철없던 행동이 부끄럽습니다. 정말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? 너무 큰 빈자리. 박소영. 엄마!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. 엄마가 큰아이에게 상한 우유를 먹이고 있었기 때문이다.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려 했는데 엄마가 굳이 돈을 쓸 필요 있겠느냐며 내가 해주마 해서 집에서 몸조리하던 차였다. 엄마, 우유가 상했잖아요. 왜 그러세요? 하루 종일 내 미역국 끓여주고 작은아이 기저귀 빨래하고 큰아이 보살피느라 바쁘고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되어 짜증을 내고 말았다. 그런데 엄마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. 여름이라 우유병의 우유는 몇 시간만 지나도 응고가 되어 육안으로도 구분되기 때문이다.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모시고 가니 치매란다. 나는 엄마도 걱정이 되었지만 두 아이를 보살피며 모실 여력이 없었다. 하는 수 없이 아빠가 엄마를 살펴주고 언니가 회사에서 퇴근한 후에 보살펴드렸다. 가족들의 병간 후에 엄마가 점차 나아지는 듯 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니 나는 엄마의 병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졌다. 어느 날 엄마가 전화해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집에 들르라 했다. 그런데 난 그 말을 외면했다. 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족여행 숙제가 있었다.
딱 한 달간만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. 엄마도 눈치챘는지 몇 번 전화하고는 멈췄다. 그런데 한 달이 안 되어 아빠에게 엄마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은 거다. 3일 동안 물 한 모금 못 넘기더니 오늘 떠날 것 같단다. 아빠의 말처럼 엄마는 그렇게 눈을 감으셨다. 엄마를 보내고 친정집 뒷정리를 하며 냉장고를 열었는데 검정 봉지로 꽉 차 있었다. 꺼내보니 해산물이었다. 다 드시고 가시지 왜 아껴 쓸까 하니 언니가 그런다. 그거 네 줄라고 싸놓은 거 아이가? 특히 걔는 손도 못 대게 했다. 순간 엄마에 대한 죄송함과 죄책감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 울고 말았다. 정신이 온전치 못해도 맛있는 것을 보면 자식 먼저 생각하는 엄마. 애달픈 엄마의 삶에 그 큰 빈자리에 가슴이 무너진다. 아들을 통해 정숙자. 중학생인 두 아들은 신체 조건이 좀 다릅니다. 큰아이는 몸집이 좋고 작은아이는 좀 왜소한 편이거든요. 그런데 보이는 것과 다르게 작은아이는 감기 한 번 잘 안 걸리는데 큰아이는 어릴 때부터 잔병 치레를 많이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전 버릇처럼 큰아이의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. 며칠 전 학교를 다녀온 큰아이가 낮잠을 자다 일어나더니 눈이 부시다며 모든 공간의 전등을 다 끄는 겁니다. 이런 행동이 일주일 동안 계속됐습니다. 시력이 안 좋아 안경을 썼던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안경을 쓰지 않으려 했고 맨눈으로 지낸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. 아무래도 아들 눈에 이상이 생긴 듯 했습니다. 너 아무래도 눈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. 병원에 가보자.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. 엄마가 뭘 알아. 내 눈은 아무 이상 없어. 네가 자꾸 눈이 부시다 하니까 그렇지. 그냥 있다가 더 심각해지면 어떡해. 저도 모르게 소리가 커졌습니다. 늘 몸이 약한 아들이 걱정돼 한 말인데 엄마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. 아들과 저는 옥신각신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.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 보니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저는 마음을 몰라주는 아들에게 서운함을 내색한 후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. 얼마나 서운한지 눈물까지 흐르더군요. 잠시 후 아들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. 순간 아들에게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. 저를 걱정해 주신 하늘 어머니 말씀에 아멘 하며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.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며 어머니께서 가슴 아파하는 건 개념치 않았습니다. 아들을 통해서 제 모난 모습을 바라봅니다.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아멘 하며 따르겠습니다. 모두 저를 걱정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요.